다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다들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전날이죠. 전전날 추가적인 하락을 이제 한 번 더 했어요. 저번 이제 분석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이제 계단식 하락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했어요. 보통 하락장 끝에 정도 가게 되면 이런 계단식 얕은 계단식 하락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똑같은 플렉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전에 굉장히 큰 이제 하락장을 지속했던 2019년도거든요. 2019년도 때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한번 치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얇은 계단식 하락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적이 있었다. 그때 이제 이전에 대한 저점을 깨지 않고 만약에 계단식 하락에 대한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당장 즉각적인 이제 상승은 아니어도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 관점에서 반대로 이제 우물을 파면서 유턴이죠. U자 이제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우물을 파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시장을 이제 상승 쪽으로 끌어가기, 이제 하락을 끝내가기 위한 이제 행보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저번에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한 번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한 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이제 계단식 하락 조정이 한번 발생이 됐어요. 현재 구간에서 딱 잘라서 이제 요점만 얘기한다 그러면 17,000달러, 17,600달러죠. 17,600달러는 이전에 대한 이제 저점이 될 거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저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저점이 만약에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플렉탈적인 구조로 봤을 때 짧은, 깊은 이런 계단식 하락이 아닌, 짧은 이제 얕은 계단식 하락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 그 형태에 대한 파동적으로 보통 파동은 5번의 파동을 한다고 그랬죠. A, B, C, D, E. A, B, C, D, E 파동. 현재 이제 5번째 이제 하락 조정을 현재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17,600달러가 깨지 않으면 충분히 이제 추세를 하락해서 우상향 쪽으로, 당장 크게 상승이라고는 사실 확답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우상향적인 관점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이전에 대한 저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단식의 오파동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단순한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이제 지표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본다 그러면 RSI 지표, 현재 맨 위에 있는 게 RSI고요. RSI고 MACD, MACD죠. MACD, 미안해요. 맨 아래가 MACD, 그리고 중간에가 이제 스톡 RSI. 각 이제 파동에 대한 이제 힘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이제 봤을 때 RSI 상대간 누지수죠. 현재 RSI가 살짝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1일 차트 안에서 과매도권 20 밑으로 떨어져서 과매도를 만든 상태에서에 대한 과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20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나온 다이버전스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신뢰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살짝은 있다라고 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살짝은 있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저점이 낮아졌죠. 각 저점이 낮아졌는데 RSI가 A와 B 파동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표에 대한 힘도 같이 따라서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현재 양봉이 나오면서 살짝 반등을 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살짝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아래 이제 파동 지표죠. 스톡 RSI 같은 경우에도 파동적이 이전에 두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올라간 상태에서 살짝 꺾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힘이 빠지기보다는, 이게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힘이 확 빠져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살짝은 받아내는 힘을,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하락에 대한 그 압력을 살짝 받아내는 모습도 살짝 보고 있어요. 이 또한도 스토캐스틱 RSI에서도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는데, MACD죠. 맥디에서도 세 번째 단위죠. 파동은 하나, 둘, 현재 세 번째 하면서 점점점 압력, 하락 압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하락에 대한 압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단식 하락을 진행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17,600,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다이버전스가죠. 하락에 대한 압력이 서서히 이제 시장에서 해소가 되어 가면서 이후에 이제 반등은 약간 우상향적으로 충분히 이제 매수력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 더 관점을 또 이야기한다 그러면 현재 이제 시장은 우리가 해외 시장이죠. 해외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나스닥이죠. 나스닥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나스닥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자, 어저께죠. 어저께 나스닥이 하락하다가 반등을 쳤는데 현재 상승에 대한 장악형 관점이 나왔어요. 상승에 대한 장악형은 이전에 대한 매도세죠. 이전에 대한 매도세를 이후에 매수세가 모두 장악을 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 장악을 하는 어느 정도의 반등력을 좀 보여줬어요.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 위한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살짝 매수력에 대한 강세를 한 번은 살짝 내비쳤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고요. 보통 장악형이 뜨게 되면 장악형이라는 것은 이전의 음봉을 양봉이죠. 양봉이 그걸 모두 장악을 한 거를 장악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매수력에 대한 힘이 한번 확인됐다라고 좀 보게 되는데 장악형이 떴다고 해서 바로 올라간다라고는 안 했죠. 항상 장악형이 뜨고 나면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받아도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잖아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조정을 받아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매수력이 확인됐다. 매수력이.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한테는 굉장히 긍정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죠. 현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자력으로 시장을 상승으로 끌어가기가 좀 힘든 상태다라고 했잖아요. 힘든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나스닥이죠. 큰 금융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승력에 대한 힘을 좀 보여줘야지 비트코인 시장도 그걸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스닥이 어느 정도에 대한 매수력에 대한 힘을 살짝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17,600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구간이죠. 현재 구간에서만 더 이상 이제 추가 이탈만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반등력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관점 안에서 현재 볼린저 밴드죠. 만약에 이제 나스닥이 장악형을 만들었지만 이번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를 아래로 이탈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안 봤을 거예요. 나스닥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힘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을 건데 오히려 떨어질 때 볼린저 밴드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 잡아 나갈 때, 하락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에 대한 완폭이 줄어들 때, 그러니까 그런 압력이 줄어들 때는 이 볼밴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볼밴 하단에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시장이요. 이전에도 그랬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이탈됐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조정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어느 정도는 이탈하지 않아야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반등이 이제 이런 반등을 또 이야기하는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현재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바닥을 조금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우상향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현재는 조금 높아지고 그럴 시그널들이 아직 엄청 완벽하게 나오지 않지만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현재 이제 만약에 이제 하락은 여기서 끝나겠다.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됐겠다라는 것이 확인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2600달러예요. 2600달러에 대한 이상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확인했구나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은 플랫타지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한 파동, 그렇죠? 한 파동, 그리고 두 파동, 두 번째 파동, 그리고 현재 요기 정도 좀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요기 정도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적인 이런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또 계단식에 대한 행보를 조금 이어나가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약간 시점으로 따지면 제가 이 노란색 줄을 딱 그어놨거든요. 이 노란색 줄은 뭐죠? 현재 21일과 22일에 현재 이제 예정되어 있는 FOMC죠. FOMC 이제 금리 결정이 있을 거예요. 저번 금리 잭슨 홀 미팅 때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무섭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번에 얼마나 금리가 많이 오를지 모른다라는 사실 공포감이 시장이 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21일이나 22일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딱히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인상되는 발표 전까지는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아마 20일이나 22일 시점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언저리 전후해가지고 근처에 도달했을 때 아마 시장이 좀 반응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약세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흘러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게 되시고요. 아마 뭐 패턴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한 번 정도는 또 이제 짧은 바닥들을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17,600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이 충분히 이제 회복장으로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말고 그래도 시장이 반대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좀 해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7,600이 깨진다. 만약에 17,600이 시장이 크게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구간이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본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가 안 온다라기보다는 유력하게 다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이 되었을 때 지지받을 수 있는 영역을 좀 따져본다 그러면 14,000달러 이전에 대한 고점이죠. 이번에 전 고점에서 이전에 아주 17년도에 있었던 가장 큰 고점에서 반등을 나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하락은 만약에 17,600달러 이하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14,000달러까지는 충분히 시장을 하락을 열어놓고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려요. 현재 구간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땅바닥에 대한 부분은 큰 W 패턴을 좀 만들었으면 해요. 물론 이 큰 W 패턴에 대한 완성까지 가려면 사실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올 연말까지는 가야지 이 큰 W에 대한 완성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회복장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체감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장적으로는 현재 구간부터 지켜내는 게 오히려 조금 우선적이라고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키나시 하나를 켜놓고요. 만약에 이번에 하이키나시가 양봉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1일 차트 기준에서 하이키나시 양봉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매수 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 저번 시간에 이제 원래는 짧게 걸어놨다가 손절이 좀 나갔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제가 이제 손실을 좀 봤거든요. 조금 이제 반등을 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손절을 좀 짧게 치고 현재는 저도 이제 다시 26,000을 돌파하면 매수 진입을 하려고 어느 정도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26,000이 아니고 요 자리를 돌파하면 매수를 잡을 건데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현재 이제 요 짧은 파동이죠. 현재 이제 요 계단식이 나왔던 짧은 파동에서 어느 정도 변곡점이 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26,000을 돌파하면 매수가 잡히는 것을 조금 더 한 단계를 낮출 계획도 조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파동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파동이 나와서 각 고점을 만들어내는 고점 변곡에 대한 고점을 만들어내는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매수는 잡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왔다 갔다 변곡을 어느 정도 잡는다 그러면 사실 26,000이 아니고 조금 더 한 단계 낮춰서 W적인 돌파 관점이죠. 단기 고점을 넘길 때 묘하게 못 넘길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언저리 왔다 들어가면 안 되고요. 꼭 넘겨야지만 진입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들여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쳤기 때문에 나스닥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장악형 반등을 좀 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편으로는 긍정으로는 조금 생각을 해요. 이 긍정을 이어나가서 나스닥이 조금 더 쭉쭉쭉 올라가주면 비트코인 시장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달러죠. 달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윗꼬리를 좀 단 캔들을 현재 오늘 진행 중이에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관점에서 이건 일봉이 아니고요. 1일 차트가 아니고 주봉 관점에서 한 번 크게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이제 좀 큰 파동이죠. 이런 작은 파동 말고 크게 출렁을 현재 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으로 따졌을 때 주봉 이번 주에 현재 위에서 강한 윗꼬리단 캔들이죠. 윗꼬리단 캔들을 현재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에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주봉을 윗꼬리단 음봉을 길게 만들고 마감을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추석이 끝난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회복장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달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 회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좀 하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되니까 다들 매매보다는 추석 준비 잘 튼튼히 하셔가지고
다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이나 방송할 때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분석의 그레이였습니다. What we have is strong tender.